제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한 박은혜가 남편 강민재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동안 종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식받은 신장이 바로 남편의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와 박은혜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민재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10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은혜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죠.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등산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말수 적고 과묵한 민재와 밝고 활발한 은혜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습니다. 은혜가 수다를 떨면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고, 민재가 힘들어할 때면 은혜가 곁에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함을 자주 느꼈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민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병원 한번 가볼까? 검사 좀 받아봐. 은혜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업무가 많아서 그래.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정신없거든. 하지만 민재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은혜는 수업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교무실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은혜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은혜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은혜야, 괜찮아? 은혜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민재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얼마 후 담당 의사 이준호 원장이 진료실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원장은 40대 중반의 신장내과 전문의로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원장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당장은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고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신장 이식,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민재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신장 이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생체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 간 이식이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기증자 또한 수술과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민재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은혜에게 신장을 줘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혜 몰래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원장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죠. 원장님, 제가 아내한테 신장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 원장은 민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아시나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내 성격상 제가 기증한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이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시죠. 조직 적합성 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민재는 그날부터 은혜 몰래 병원을 드나들며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들렀고 야근한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이 민재에게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매우 좋습니다. 기증이 가능해요. 민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언제 수술 가능할까요? 이 원장이 달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부인 투석 상태를 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 후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익명의 기증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증했다는 걸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이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민재의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신장은 몸에 잘 적응하고 있었죠. 담당 간호사들은 은혜에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민재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동료 교사들과 친구들은 은혜를 위로했지만 정작 남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처음엔 민재가 회사 일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죠.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은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회사에 전화해도 민재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원장이 마지막 검진을 하며 말했습니다. 회복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저희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이 원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이 원장은 말없이 진료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민재가 같은 병원 다른 층 회복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현관문을 열며 기대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한 달 전 떠날 때 그대로였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죠. 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받을 때 남편은 나를 버린 걸까?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의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대학 동기 회사 선후배 친구들. 하지만 아무도 민재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 출장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지방 현장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술 전 몇 달 동안 민재의 태도가 달라졌었죠. 자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서고 있었죠. 민재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혜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외로움이 폭발했죠. 잘 왔어요. 우리 당장 이혼해요. 은혜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민재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왜? 대체 왜 그래?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걸 몰라요? 좀 물어볼게요. 제가 신장 이식 수술 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밖에서 실컷 놀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죠.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은혜가 알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뻔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은혜는 분노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민재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운 게 맞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쉽게 서명하겠어요? 이 이혼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네요. 사람들 말이 맞았나 봐요. 밖에 정말 다른 여자라도 있었나 보네요. 민재가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야, 나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대로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 물건 다 가져가요. 제가 돌아올 때 당신 흔적을 조금도 보기 싫어요. 민재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자신의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개어 가방에 넣으면서 민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은혜가 알면 안 되니까요. 거실에서는 은혜가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죠. 응, 맞아. 한 달 동안 완전히 잠수 탔어. 병문안 한 번도 안 왔어. 연락도 안 되고. 분명히 밖에 여자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잖아. 민재는 옷을 개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에서 배신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자신 때문에 한쪽 신장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뻔했으니까요. 민재는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은혜와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민재는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은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 민재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 안쪽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생일에 선물한 넥타이, 결혼기념일에 받은 시계, 여행지에서 함께 산 기념품들. 민재는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도 추억일 뿐이겠죠. 가방에 짐을 다 넣고 나자 방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방 하나에 담기는구나.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재를 보고 은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은혜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 쌌어요? 빨리 나가세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숨겼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앉아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재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야. 뭐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삼켰습니다. 건강해. 그게 다였습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재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나온 민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할 수는 없었죠. 결국 대학 동기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미안한데 며칠만 내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성훈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원룸에 도착한 민재는 소파에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은혜는 옆자리를 만져봤습니다. 7년 동안 민재가 자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영영 비어있을 겁니다. 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민재가 그리웠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은혜는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죠. 거실 책장에 꽂혀있던 민재의 책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와 세면도구들도 버렸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두 사람의 사진도 떼어냈죠.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 7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났습니다. 곳곳에 민재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은혜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안에 민재의 운동화 한 켤레가 남아있었습니다. 은혜가 자주 신으라고 산 신발이었죠. 민재는 이 신발을 아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신지 않고 중요한 날에만 신었죠. 왜 이걸 두고 갔을까? 은혜는 운동화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신발장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혼자 남은 집에서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가를 낸 상태였기에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됐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 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내려주던 민재. 은혜가 피곤해하면 발 마사지를 해주던 민재.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요리할 기력도 없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요.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재와 함께 이 노을을 보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을 텐데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들이 위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민재를 욕하며 은혜 편을 들어줬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민재가 바람을 피운 걸까? 7년 동안 한결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죠? 수술받는 아내를 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쉽게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민재의 베개가 보였습니다. 은혜는 민재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민재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성훈의 집 소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장 적출 수술 후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옆구리 수술 부위는 아직 통증이 있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이 몰려왔죠. 이준호 원장은 최소 2~3달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민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민재는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몸을 추스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었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아파왔습니다. 민재는 은혜 생각을 하며 이 고통을 견뎠습니다. 은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이 되어 성훈이 돌아오면 민재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성훈이 치킨이나 피자를 사오면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훈은 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민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고만 했죠.
성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재는 잠들기 전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증오하고 있을 테니까요. 민재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은혜의 사진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은혜의 모습.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병원에 들러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준호 원장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복은 잘 되고 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부인께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병원을 나온 민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함께 이 별을 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초 산책하며 별자리를 찾던 기억. 은혜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별자리 이름을 줄줄 외우곤 했죠. 민재는 그런 은혜가 신기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는 이혼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정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병원 근처였습니다. 한 달 전 수술받았던 그 병원. 은혜는 잠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얻었지만 동시에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준호 원장이었죠. 이 원장도 은혜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씨. 어머, 김 선생님 아니세요? 은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의 성은 이 씨였지만 은혜는 늘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성이 김 씨라 착각했던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 원장도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회복은 잘 되고 있죠? 정기 검진은 받으러 오시는 건가요? 이 원장이 물었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 원장의 시선이 은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공식적인 서류처럼 보였죠. 그게 뭔가요? 혹시 보험 서류인가요? 은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이혼 서류예요. 이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서류요? 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저랑 남편 강민재 이혼 합의서예요. 이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재 씨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아파서 입원했던 한 달 동안 저를 걱정한 적도 없고 심지어 병문안도 한 번 안 왔어요. 연락도 두절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 원장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의 윤리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은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평생 그 사람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요. 정말 미워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 씨, 잠깐 제 진료실로 가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영문을 모른 채 이 원장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이 원장은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은혜가 의자에 앉자 이 원장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원장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은혜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사실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죠.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원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혜 씨가 이식받은 신장 말입니다. 네? 제 신장이요? 은혜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이 원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신장은 익명의 기증자가 준 게 아닙니다. 당신 남편 강민재 씨가 기증한 겁니다. 순간 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투석 치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고 모든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당신이 이식 수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그 한 달 동안 민재는? 이 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날 수술을 받았어요. 당신이 회복실에 있을 때 민재 씨도 옆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민재 씨는 일주일 더 입원해 있었어요. 은혜가 퇴원할 때 민재 씨는 아직 병원에 계셨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민재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이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재 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당신 걱정만 하더군요. 당신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는지 매일 제게 물어봤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 씨,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의 요청이었지만 이렇게 오해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은혜는 고개를 들어 이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저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민재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자신에게 신장을 준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재는 수술실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였죠. 은혜는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이 안에 민재의 신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알았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일어서서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민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은혜는 집으로 돌아가 민재의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재 봤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민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도 전화했지만 민재는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초조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재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내어준 남편을 배신자 취급하며 집에서 쫓아냈던 겁니다. 은혜는 신발을 신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자주 가던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에는 민재가 없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죠. 은혜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산책하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마다 둘러봤지만 민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은혜의 심장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앞까지 가봤지만 민재는 없었습니다. 은혜는 인적 드문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민재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전화를 받고 싶을 리가 없겠죠. 이혼 서류를 던지며 집에서 쫓아냈는데요. 은혜는 가방에서 구겨진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주워온 서류였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바라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재의 서명을 보니 글씨가 평소와 달리 떨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재는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은혜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대체 민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친구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혼자 있을까요? 은혜는 민재와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대학교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학생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죠. 은혜는 두 사람이 자주 앉아 있던 벤치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민재는 없었습니다. 도서관 앞도 가봤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은혜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당신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은혜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민재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혜는 민재의 운동화가 있던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운동화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혜는 운동화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나타나줘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밤은 깊어가고 은혜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일찍 일어나 다시 민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자주 가던 강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죠. 민재가 프로포즈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은혜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강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공원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벤치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강변 쪽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은혜는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틀림없었습니다. 익숙한 어깨선과 머리 모양.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고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죠. 은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태인데 자신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던 겁니다. 은혜는 천천히 민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혜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은혜는 민재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죠. 민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은혜야? 왜 여기? 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재에게 달려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재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가 미안해? 은혜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다 알았어요. 이준호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식받은 신장이 당신 거라는 거. 당신이 한 달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다 알았어요. 민재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은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저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내어줬는데 저는 당신을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어요. 이혼 서류까지 내밀고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민재가 은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말을 안 해서 그래.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당신 말이라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민재가 벤치에 앉으며 은혜를 옆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 없었어. 당신이 알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게 뻔하잖아. 은혜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제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아요?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내가 바람 피운 줄 알았지. 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어. 알았으면 됐지 뭐. 은혜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힘들었죠? 많이 아팠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당신이 건강해진 걸 보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은혜는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여기 당신 신장이 들어있어요. 당신 일부가 제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민재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한 몸이야. 은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거 찢어버릴 거예요. 은혜가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찢고 또 찢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조각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강물 위로 흩어져 내려앉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은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게.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변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은혜가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민재가 은혜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변 길 위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어? 은혜가 얼굴을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찾아다녔어요. 카페도 가보고 공원도 가보고 회사 앞도 갔어요. 대학교 캠퍼스까지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라도 와볼까 싶어서 왔어요. 민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화났을까봐 무서웠어. 은혜가 민재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제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걸요. 민재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럼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민재가 일어서며 은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집에 가자.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은혜가 민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은혜는 민재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재가 조금씩 절뚝거리는 것 같았죠. 많이 아파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은혜는 민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제게 기대요. 제가 도와줄게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은혜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기 성훈이 집에 있었어. 소파에서 신세졌지. 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소파에서 잤다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민재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 성훈이가 잘 챙겨줬어. 오히려 내가 패 끼친 것 같아서 미안했지. 은혜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견디지 말아요. 저한테 말해줘요. 우리 부부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 은혜가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앞으로 뭐든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해요. 약속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서자 은혜는 민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뭔가 해드릴게요. 은혜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생강차였죠. 컵에 차를 따라 민재에게 건네며 은혜가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에 좋아요. 민재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은혜가 민재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받고 있어. 회복은 잘 되고 있대. 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병원 같이 갈게요. 당신 혼자 다니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은혜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저한테 생명을 줬잖아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은혜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가 복받았어요. 이런 남편을 만나서요. 저녁이 되자 은혜는 민재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민재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민재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민재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 회복해야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민재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인데요. 식탁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민재가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더라고요.
당신은 말없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민재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웠어. 사랑한다면 솔직해야 한다는 거. 비밀로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가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비밀 없이 살아요. 뭐든지 나누고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은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봐요. 노을이 정말 예쁘다. 민재도 고개를 돌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아. 은혜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민재가 은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야 사랑해. 은혜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은혜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민재가 은혜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라. 은혜가 민재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 은혜가 눈을 뜨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만들고 싶어. 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건강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요. 민재가 은혜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새벽녘 은혜는 민재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잠든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재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행복한 날들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고 이해이며 용서라는 걸 두 사람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